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파트인데, 기상 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 기후 변화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의 가장 재밌는 부분, 가설을 세워 현상을 바라보고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가설을 세워보고 이 가설이 어디까지 맞아 들어가는지 점검을 해보는 뭐 그런 과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재미적인 측면에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지금 현재 배우는 파트가 예전에 그 고기후, 그러니까 과거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저번에 한번 배웠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과거의 기후 변화 표가 나오는데, 뭐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굳이 외울 만한 게 있냐고 말을 한다면은, 뭐 중생 때는 빙하기가 한 번도 없었다. 뭐 이런 거 한 번 배우고, 뭐 신생때 같은 경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의 횟수. 나머지는 나는 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신생때 같은 경우에는 빙하기가 4번, 간빙기가 3번, 뭐 이 정도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시작이 그 가장 큰 핵심인데, 기후변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구 외적 요인이랑 지구 내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그 처음에 그 지구 외적 요인, 그러니까 천문학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 문제로 좀 자주 나왔어요. 예전에도 과거에 개정 전에도 자주 나왔고 개정 후에도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내면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시간 잡아먹는 문제로도 내기 좋아서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면은 그 문제풀이용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그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그림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림이나 자료를 보고 최대한 빨리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밀란코비치 주기를 배우게 될 건데, 각각의 요인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봤을 때 이걸 빨리 합쳐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능력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건 그 중에서 천문학적 요인이에요. 천문학적 요인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제일 쉬운 것부터 할게요. 제일 쉬운 건 그냥 태양 활동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태양 활동 자체가 세지거나 약해지거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가끔씩 언급되고 하는 게 흑점이죠. 흑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활동이 강해지던데요. 뭐 이 정도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 세 개가 정말 중요한데, 이 나머지 세 개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그 지구 자전축의 경사 가계 변화인데, 개념적인 걸 설명하자면 이래요. 지구가 있고 그 자전축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지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부터 좀 할게요. 우리 학생들이 좀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름이 왜 덥나요? 그 다음에 겨울이 왜 춥나요? 다시 말해서 사계절이 왜 생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거 초등학교 레벨이거든요.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가장 많은 실수로 좀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름에 태양의 위치가 더 가깝지 않아요? 그럼 겨울은 멀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이 덥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곤 하는데 아닙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여름과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경사각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남중고도가 달라지고, 남중고도가 달라지면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달라져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남중고도가 높고 단위 면적당 그것이 봐라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많아져요.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요즘 추세를 보니까 개념적인 거 다 외우고 있을 때 이걸 문장만 바꿔가지고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뜨겁다에 가까운
그런 다른 문장들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남중고도가 언급되는지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복사량이 언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성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름, 겨울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이전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공전하면서 이렇게 위치가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 요 연습을 한번 꼭 해보길 바래요. 지금 이 지역이 북반구에서 북극, 펜이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남극이라고 했을 때 북반구의 중위도를 기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북극과 남극을 반으로 가르는 지점이 적도라고 했을 때 중위도는 적도에서 중위도까지 올라오는 이 각도까지 올라오는 위도가 올라오는 이 지역이 중위도겠죠. 사람은 이 중위도 지점에서 지평선이 있고 여기서 산다라고 했었을 때 문제가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보자면 북극, 남극 그리고 여기가 적도라고 했었을 때 중위도는 적도에서 올라가는 이 정도 각이고 지평선은 이렇게 설정되어 있겠죠. 사람이 살고 있다면 태양빛은 이렇게 들어와요.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여기는 입사각이 지금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들어오죠. 얘를 지평선을 세운다면은 A와 B로 나눴을 때 A 지역은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B 지역은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역이 아니라 시기겠죠. 그래서 남중고도가 높았을 때 들어오는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복사량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가 여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고도가 낮아서 겨울이 됩니다. 그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복사량이 어떻게 달라져요? 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5변자 동전인데 지금 이 동전이 단위 면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볼까? 지금 얘가 지평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지평선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볼펜 두 개가 이 면적을 다 데우면은 이 동전을 뜨겁게 다 데울 수 있을 것인데 만약 이 동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들어올 때 볼펜이 들어올 수 있는 개수가 아까보다는 더 개수가 적어지겠죠? 이 적은 개수 가지고 이 동전을 다 데워야 되기 때문에 경사각이 작아지면은 이 작아진 만큼 단위 면적당 데워야 되는 태양 복사량이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책상 위에서 이렇게 하자니 조금 힘든데 그 초등학교 때 했던 이야기 중에 손전등 이야기 있죠. 그 손전등을 높게 세워가지고 조그만 지역을 뭐 밝히면은 좁은 지역에서 많이 밝아져요. 그 다음에 비스듬히 세우면 넓은 지역에서 조금 밝아져요.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끝냈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올게요. 첫 번째가 자전축의 경사각의 변화인데 문제를 외울 때 딱 하나만 얘기해 주자면 그냥 바로 이거 하나만 외우세요. 자전축의 경사각이 커지면 북반구, 남반구 모두 연교차가 커진다. 이 문장 하나만 외우면 1번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자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름을 하나만 들어볼게요. 지금 이 시기에 태양이 있어가지고 빛이 막 들어오고 북극, 남극, 여기가 적도에서 올려가지고 여기 중위도에서 살다 보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 여름이라고 하더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경사각이 커진다면 이런 상황이겠죠? 좀 오버해서 많이 크게 해보겠습니다. 커진다면 적도는 지금 여기 있을 것이고 중위도는 쑥 올라와서 이 지역이 중위도가 될 것인데 사람은 이번에 이렇게 살겠죠? 그럼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걸 다시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오다가 경사각이 커졌더니 이렇게 들어온다 빛이.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두 번째가 경사각이 커졌을 때 여름에 남중고도가 더 높아졌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름에 남중고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지금 책에 설명이 잘 돼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뭐 각자의 책들을 보면은 겨울 같은 경우는 똑같은 룰로 그림을 그려보면 남중 고도가 더 낮아집니다. 여름에 남중 고도가 더 높아졌으니 여름에 기온이 더 올라갈 것이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남중 고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기온이 더 내려가겠죠. 얘를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연교차인데 이 경우는 연교차가 더 커집니다. 남반구도 위와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번 적용시켜서 그려보도록 하세요. 실제 문제 났을 때는 이걸 일일이 다 그릴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객관식이니까 문장 하나만 외워가지고 이 문제를 다 풀자면 요거 하나를 외우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요즘 수능을 봤을 때 그 추세가 북반구 말고 예전에는 북반구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남반구도 그 응용을 많이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할 것 없이 전부 다 북반구, 남반구를 둘 다 같이 외우기를 좀 원하는데 자전축의 경사각 같은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외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면 자전축의 경사각이 커지면 북반구, 남반구 모두 연교차가 커진다. 얘가 결론입니다.